안녕하세요. 아욱인의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최문희 작가의 장편 소설 정약용의 여인들 5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다른 책들처럼 요약해서 소개하지 않고 전문을 낭독하는 것은 이 소설이 지닌 절제의 힘과 아름다운 우리말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은 물론 그의 두 여인이 고난으로 점철된 세상을 어떻게 버티고 견뎠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단아하고 고풍스러운 어휘들과 섬세하면서도 절제된 감정 묘사는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가슴이 터질 듯할 때, 잠시나마 숨 고르기가 필요할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을 가다듬어 줍니다. 소설 낭독인 만큼 좀 길었으면 좋겠다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에 따라 5편부터는 조금 길게 읽겠습니다. 언제든 마음 편히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약용의 여인들 5편. 하규가 미닫이 밖에 서 있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들어오란 말 대신 혜완이 기척을 죽이고 등불 심지를 숙였다. 문간방의 자잘한 기척이 마당을 가로질러 건너왔다. 떠날 시각이었다. 갑자기 들이친 찬바람에 소름발이 일었다. 혜완은 이불자락을 꺼당겨 무릎을 덮었다. 문 앞에 서 있던 아들은 물러났다. 오늘 마제를 떠나는 홍인 모녀를 배웅해야 할 터였다. 누구하고 말을 섞을 심사가 아니었다. 아들하고는 더더욱 아니었다. 불편한 심기를 갈피에 감추는 일이 혜완에게는 쉽지 않았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 시집 오기 전 시경과 경전을 읽었고 뼈에 새긴 부덕의 가르침으로 살아야 한다는 세상의 법도에 귀 기울였다. 무인인 친정아버지의 강단 있는 기질을 닮은 혜완은 어물쩍 흉내내기나 어눌함으로 얼버무리는 행동은 질색했다.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왜 자신을 숨기고 가두며 속여야 하는지 동의하지 않았다. 발빠른 한기가 서리를 몰고 왔다. 한밤에 잠을 깬 것은 차렵이불에 스민 한기 탓이었다. 낮에 말려둔 소미불을 덮고서야 잠을 이루었다. 볕이 좋은데 소미불을 꺼내 널면 어떨까요? 진솔이 며칠 덮고 잔 이불 호청을 뜯어내어 빨고 삶았다. 보고 있던 혜완이 중얼거렸다. 바지런도 병이구나. 하루 만에 풀을 먹이고 손질한 호청을 이불에 꿰맸다. 떠나기 전 자신이 흘린 부스러기를 주워 담는 모습이 깔끔했다. 눈앞에서 얼쩡거리던 다소곳한 택거리나 낮은 목소리, 사뿐한 걸음걸이를 보지 않아도 되었다. 그것들이 혜완은 성가셨다. 혜완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관자놀이에 열기가 묻어났다. 부끄러움이었다. 남을 위하는 것과 자기를 위하는 상반된 행위 가운데서 홍인 모녀를 내친 것은 집안을 위함이라 애써 변명했지만 정말 그것이 전부였을까? 그에게 미리 상의하지 않았다. 외출해서 돌아온 그가 홍인 모녀를 보낸 것을 알면 어떤 얼굴을 할지 미리부터 속이 더부룩했다. 드러내놓고 원망을 할 사람은 아니었다. 그 어린 것을 그의 속내가 새까맣게 타지는 않을지 혜완의 안에서 거센 되울림이 퍼석됐다. 신혼 시절 어린 신랑이 자주 들먹이던 말이었다. 사람은 땅을, 땅은 하늘을, 하늘은 도를, 도는 자연을 본받으라 했소. 살아가는 동안 내가 휘청거리기라도 하면 혜완이 날 붙잡아 주시오.
그대는 나의 지킴이가 되어주오. 그 목소리가 간절했다. 아직도 귓가에 쟁쟁한데 다시금 혜화는 속이 쓰렸다. 홍인 모녀를 내친 것은 그가 신조로 삼았던 삶의 도리를 어긋나게 한 짓거리였다. 그것이 혜완의 평온을 물어뜯었다. 남편의 핏줄을 내쫓았다. 진솔이야 어쨌든 그 아이만큼은 거두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늘의 도를 거스르지 않았는지 구겨진 심지가 맥박을 꼬집었다. 맞이에 올라왔던 첫날 아침, 중대문 언저리 작은 화단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홍임을 보았다. 검정색 무명 통치마에 감물 들인 김영색 저고리를 입었고 앞가르마 양쪽 귀인머리를 따내린 계집아이의 모양새엔 양갓집 딸내미 같은 귀티가 흘렀다. 등뼈 꼿꼿한 앉음새나 치마를 접어 무릎에 쌓아는 야무진 턱걸이도 밉상이 아니었다. 혜완이 아랫입술을 꼭 깨물었다. 6살. 콩알만한 계집아이가 마당 한 귀 담 허리를 실팍하게 감아내린 능소와 꽃봉 같았다. 혜완이 자신의 착시에 소스라쳤다. 능소화를 홍임에 비유한 것은 큰 의지를 친친 감고 뻗어오르는 동굴의 석성이 어쩐지 홍임이라는 계집아이의 영민함과 겹쳐져서였다. 저 유물이 이 가문에 먹칠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불길함이었다. 털벌레가 살갗을 기어오르듯 혜완이 진저리 쳤다. 저것이 저 맹랑한 계집아이가 혜완의 얇은 입술이 맥없이 달달거렸다. 그가 가꾸던 작약은 꽃이 여유였고 국화 몇 포기가 18해를 지키며 그를 기다리고 있는 화단이었다. 거기서 뭐하니? 나오지 못해? 말을 하려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홍임이 봉선아 물들일 모양이구나. 화단 쪽으로 걸어가던 그가 수굿이 허리를 굽혀 내려다 보았다. 예, 아버지. 봉선아 물들여도 되지요? 젓가락으로 도기를 통기듯 맑은 목소리였다. 끝물이어서 봉선화는 몇 입 남아있지 않았다. 따서 모은 봉선화를 홍임이 편편한 도류에 놓고 작은 돌로 콩콩 짓지었다. 그가 엉거주춤 홍임이 곁에 앉았다. 한 폭의 그림이었다. 혜완이 불시에 방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열린 장지문 틈새가 부녀의 다정한 모습을 가리지 못했다. 손톱에 봉선화 물을 들이려면 묶어줘야지. 헝겊은 있느냐? 계집아이의 조망만한 얼굴이 해뜩하니 쳐들렸다. 순간 혜완은 눈앞에 어질거렸다. 얇은 눈꺼풀에 긴 눈매가 남편의 눈을 하고 있었다. 그 너무나도 빼다박은 핏줄의 내림이 섬뜩해서였다. 아침 밥상을 받은 그의 바지 데님이 짝짝이라는 걸 알았다. 데님 한 짝을 홍임에게 주고 뭉갠 봉선화를 손톱에 감아 주었는가? 한쪽은 옥색이고 한쪽은 회색이었다. 혜완은 못 본 채 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배롱나무 맹가지처럼 낭창한 턱걸이도 이젠 어른되지 않을 것을 어찌 이다지 심사가 끓어오르는지 모를 일이었다. 말하는 품새가 다소곳했다. 며느리가 무심히 내뱉은 한마디에 혜완이 소스라쳤다. 촌부가 분명한데 촌티가 안 나요, 어머님. 무 2개로 5가지 나무를 묻히는 솜씨가 제법이더라고요. 촉새 같은 부리로 쪼아대기 좋아하는 며느리의 이죽거림에 홍인모에 대한 호의적인 음조가 내배 있었다. 무심하게 짓거리는 낌새 속에 일손을 놓고도 삼시세끼 걱정을 덜어준 촌부를 추슬렀다. 그는 오늘 학연을 앞세우고 천지남에 간다며 나섰다. 수종사까지 들른다면 내일이나 돌아올 것이다. 홍인 모녀가 비워낸 문간방의 기척에 발 뒤꿈치가 얼어붙지나 않을지 염려는 거두어 들였다. 아픈 속내를 드러내 보인 적은 없었다. 이지러지고 썩어 문드러진 가슴 무늬를 붓으로 쓰고 그림으로 그리고
읊조리는 것 말고 소리내어 치졸함을 드러내지 않는 남편이었다. 알터니가 빠진 듯 묵은 채기가 내려간 듯 사분한 기분인데도 가슴 한 자락에 각작거리는 이 작은 옹이의 정체는 무엇인가. 가슴에 손을 포갠 채 뒤를 보고 옆을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내려다 보았지만 명징한 해답은 잡히지 않았다. 결행하지 않으면 깊이 후회할지도 몰랐다. 혜화는 모질게 마음자락을 거머 쥐었다. 숨길이 명치에 걸려 헉헉거렸다. 언제부터인가. 가팔라진 숨길에 가심뼈가 졸아들었다. 그가 유배 살고 있는 강진으로 두 아들이 오가며 흘린 말에 귀청이 먹먹했다. 기녀 같지 않았어요. 쌍것 같지도 않고요. 보탬도 덜함도 없는 우직한 두 아들의 총평이 그랬다. 정갈의 배는 안 하기 아버님 시중을 들고 공부하는 학동들 끼니를 마련하더이다. 학연이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다. 학문에 관한 한 아버지가 어려웠지만 소소한 일상을 헤집으며 살피는 어머니의 엄격함도 부친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안하기라 조곤조곤 말해보거라. 섣불리 대면대면 넘길 혜완이 아니었다. 학연에게 물어본 말을 둘째 하규에게도 던져보았다. 제 또래 정도 된 안학은 나무 비녀를 질렀고 음식 솜씨가 좋고 말씨나 거동이 안존하더이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틀 동안 남편과 함께 보은 삼방에서 공부하다 올라온 학연이었다. 고든 성격이어서 말을 비틀거나 애둘러 하지 않았다. 진솔, 늘 새옷 마냥 뽀속하고 정갈하다는 뜻인가? 이름 한번 야무지구나. 혜화는 별인 속내의 비린내가 일었다. 다산초당 학동들의 밥시중 때문이라고. 무슨 구실이 없었을까? 연하문 명이 넘는 학동들의 점심 준비에 입맛이 무디지 못한 그의 숫발을 도맡아 한다고? 진솔이 학연의 빨래까지 들고 나갔다. 관두세요. 학연이 말렸다. 말없이 손만 내저었다. 들고 남의 기척이 고요하고 낭자머리로 쪽을 찐 목덜미가 희고 맑았다. 얼음물에 빤 빨래를 가마솥에 불을 피워 삶아 다시 얼음물에 헹구는 과정을 학연이 지켜본 적이 있었다. 고개를 흔들었다. 지극한 마음이 아니면 공없이 할 수고가 아니었다. 부친의 입성은 마제에 거할 때나 다르지 않았다. 깨끗한 동정의 흰 버선이었다. 옷으로 몸의 때를 발라내야 했다. 한겨울 목욕은 섣달큼음 가마솥에 데운 물로 한 해의 때를 씻어내는 것이 고작이었다. 예사뿐이 아니구나. 학연은 짐작했다. 꽃샘바람이 극성을 부리던 날이었다. 늦은 점심상이 들어왔다. 새로 들인 아궁 위에 불이 들지 않아 밥하고 국 끓이는 내내 얼마나 눈물을 닦았는지 얼굴에 검댕치를 하고 있었다. 밥상을 들이고 나가려는 그녀를 부친이 불러앉혔다. 잠시 앉으시오. 인사를 트긴 했지만. 말을 얼버무린 부친이 손으로 지시를 했고 학연이 마주 앉아 허리를 구부렸다. 인사드려라. 아비하고 함께 유배를 살고 있는 분이다. 학연이 고마움을 담아 너부죽 엎드려 절을 했고 진솔이 일어나 맞절을 나누었다. 하지만 둘째 하규는 달랐다. 진솔이 물린 밥상을 들고 나간 뒤 하규가 고개를 쳐들었다. 평소라면 어림없는 고갯짓이었다. 하규는 작게 구시렁거렸다. 어머니 가슴에 구덩이를 파실 작정이시군요. 맹랑한 반격이었다. 유연하고 눈치 빠른 학연과는 달리 저돌적이었다. 그런 둘째의 뚝심 있는 기질을 은근히 아꼈던 약용이었다. 그래서 진솔을 마주쳐도 대지를 시키지 않았다.
연사흘 장대비가 내렸다. 산정의 뒷가는 산자락을 돌아가야 했다. 천지개벽이라도 할 듯이 시커먼 하늘에 천둥 번개가 분탕질을 쳤다. 산정의 서함에서 글을 읽던 하규는 우연하게 장면 하나를 목격했다. 비가 들이치기에 문을 열지는 못하고 문틈 샌눈으로 내다보았다. 그녀가 부축한 부치는 절름거렸다. 변비로 고생하는 부치는 뒷간 출입이 잦았다. 내리꽂히는 장대비에 흠뻑 젖은 부친이 어느 순간 미끄러져 거의 올라온 층계참을 굴러내렸다. 하규는 일어나려다가 주저앉았다. 민망해할 것 같았다. 그 여인의 등에 업힌 부친의 늘어진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하규는 고개를 돌렸다. 장마는 열흘이나 계속되었다. 아궁이에 불이 들지 않아 온돌은 습하고 냉했다. 통을 먹은 부친의 몸에 습기는 그물이었다. 아궁이 앞에서 군부를 지피느라 온통 눈물 바가지를 들쓰고 있는 그녀를 위해 하규가 무명수건을 건네주었다. 고맙네. 나직이 중얼거리는 말투가 귀에 거슬리지 않았다. 두 번의 장마를, 두 번의 혹한을 겪어내면서 하규는 들썩이는 심리적 돌기들을 다독일 수 있었다. 세상에 어떤 시종이 이 조악한 환경에서 환자의 수발을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다. 마늘밭에서 김을 메고 야채밭을 일구며 며느리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어머니지만 수고의 차원이 달랐다. 신분이 노동의 층을 만든다지만 추위와 더위를 느끼는 감각마저 다를까? 미심쩍음이 아니라 그런 의구심이 젊은 하규를 자꾸 두리번거리게 했다. 어머니의 추궁은 무관심에 버려진 안방 마님들의 비소한 원성과는 달라야 했다. 손이 미치지 못하는 먼 유배지에서 일궈낸 귀한 불씨였다. 자칫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한 장년의 남자를 온전히 품어 일으켜 세운 여인의 무구한 헌신이었다. 아비하고 함께 유배를 살고 있는 분이라. 그 말의 무게감이 하규의 가슴을 짓눌렀다. 유심히 살펴보는 눈에 쌍심지를 돋우었는지는 하규 자신도 잘 몰랐다. 그녀가 밥상을 들이고 낼 때마다 부친의 눈길이 여인의 동작을 따라 움직였다. 아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거부감이 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다. 마제의 어머니도 유배나 다르지 않은 일상을 꾸려가고 있는데 가슴이 윽박질렀다. 순간 생각의 마디 한 조각이 움찔거렸다. 가부장의 엄격함으로 포장한 부친의 깊은 속내는 험한 산맥처럼 첩첩했다. 부자지간을 연결하는 것은 지시와 가르침이 전부였다. 그런 부친이기에 수구탄이 미소를 깨물고 나하고 유배를 사는 분이라 하던 순간 그 말 떨림의 심사가 하규의 가슴 속으로 전이 되었다. 말의 행간에 뜨거움이 실려 있었다. 뜻밖의 발견이었다. 하규는 필요 이상으로 허리를 구부리고 예를 올렸다. 부친의 그 도저한 권위의 일각이 허물리는 순간의 나약함이 하규의 등뼈를 휘어지게 했는지도 몰랐다. 그는 늘 귀에 못 닥지가 않도록 말했다. 사나이 대장부로 태어났으면 모름지기 맹수의 기상을 지녀야 할 것이야. 그런 분의 나약함이라니. 하규는 허룩해지려는 마음을 주워 담았다. 부친 앞에서는 늘 그랬다. 핏줄이 아닌 스승을 대하듯 어렵고 긴장했던 마음자락이 조금은 헐거워지는 듯 했다. 하규는 그 헐거워지는 심사가 인간적인 부친의 면모를 대하는 것 같아 가슴을 쓸어내렸다. 짧은 세월이 아니었다. 하규 자신도 그 나이에 홀로 세상에서 내팽개쳐졌다면 장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 여인이 바닥 천민이라 해도 아들인 그로서는 할 말이 없었다. 진솔이라는 분, 백제 유민의 후예라 하지 않았던가? 부친이 지어낸 말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상관없었다. 무엇보다도 정갈한 이목구비와 나직한 행동거지가 솔깃했다. 설마 부친이 그들 모녀를 앞세우고 마제로 올지는 알 수 없었다. 해배 소식을 듣던 날 하규가 제가 가서 모시고 오지요 했을 때 모친이 그만두라며 손짓을 해 보였다.
그 무건의 손짓이 심상치 않았다. 야경 일행이 소내나루에 도착할 시각은 신시쯤이라고 들었다. 9월 중순, 해배된 날부터 한 달간의 말미였다. 10여일을 걸어 당도한 소내나루였다. 불그레 번진 노을이 단풍 딘 산마루에 걸려 질펀했다. 쌀이비로 쓸어낸 듯 가늘게 휘어진 빗살무늬 구름이었다. 바람이 불 모양인가? 혜완의 말에 학연이 하늘을 보고 말했다. 빗살무늬 구름이 바람을 몰아오긴 해도 폭풍우는 아니랍니다. 그냥 건뜻 지나가는 냉귤이니까요. 학연의 설명에 만족하던 혜완이 그래 바람 끝이 차구나 하고 마고자 저고리 앞섭을 여몄다. 저만치 강을 거슬러 유유히 다가오는 뱃머리에 그가 둥실한 모습이 나타났다. 그때 혜완이 악 마른 비명을 삼켰다. 그의 오른팔 아래 감싸고 있는 작은 계집아이 저것이 어쩌자고 여기가 어디라고 촐싹촐싹 따라왔단 말인가. 남편 뒤에 몸을 가리고 서 있는 여인 검정색 무명 치마에 치잡빛으로 물들인 무명 저고리 저것이 기녀인가? 여염집 안악인가? 어찌 저다시 날상하단 말인가. 혜완이 갑자기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심장을 쓸어내렸다. 눈가에 스멀거리는 불티를 손등으로 문대면서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님이 손을 흔드시는데 어머님 어째 돌아서십니까? 부디 채통을 지켜주세요. 학연의 두 손이 모친의 어깨에 얹히더니 혜완을 돌아세웠다. 채통이라니 무슨 말버릇이더냐? 다정한 모자간에 서리빛금이 그어지는 순간이었다. 배가 나루턱에 와닿았다. 계집아이를 번쩍하는 그의 눈은 앞을 보는 대신 뒤를 돌아보고 무슨 말인가를 속닥거렸다. 나직한 안악의 몸짓이 그의 뒤에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어찌 이딴 일에 머뭇거린단 말인가. 당치 않았다. 그 당치 않음에 대한 비수를 혜완이 뽑아들었다. 댓돌로 내려섰다. 저시가 넘었는데 정지에서 탈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수리가 화끈 달았다. 요망함을 매다칠 생각이었다. 늦은 밤에 뭘 하느라고 수선인고? 혜완이 정죽간 문을 열고 들어섰다. 흰 앞치마를 둘러친 검정 무명 치마의 허리가 잘록했다. 무명천의 투박함을 둘둘 감았는데도 배시시한 맵시가 도드라졌다. 예, 도라지하고 생강, 대추를 끓입니다. 어르신이 감기에 장복하신 음료수입니다. 우려낸 도라지와 생강, 대추를 배보자기에 싸들고 짜고 있는 진솔의 손을 혜완이 가볍게 스쳤다. 손에 힘이 실렸던가 배보자기 내용물들이 정지바닥으로 쏟아졌다. 진액을 뺀 도라지나 대추에 뭉클어진 모양새가 빗살무늬 구름하고 비슷했다. 삼배의 거친 질감이 만들어낸 빗금일 터였다. 쪼그리고 앉아 흐트러진 것들을 주워 모으는 진솔의 앞으로 혜완이 버선발을 디밀었다. 그만두고 내려갈 짐이나 챙기게. 약주하지 않았나? 아이가 발이 짓물렀다기에 닷새나 말미를 주었는데 이제 걸을만 하다니 내려가도록 하게. 주워 모은 약보자기를 든 채 진솔이 고개를 숙였다. 예, 내일 일찍 떠나려고 낮에 마님께서 주신 찹쌀로 주먹밥도 지어두었습니다. 혜완이 정지문을 왁살스럽게 열고 나갔다. 헐거워진 문지돌이가 쇳소리를 물었다. 텅 빈 마당이 저교했다. 17회. 그 길고도 먼 세월을 자신의 베갯머리를 지켜준 정막이었다. 사랑채에 불이 밝혀지고 댓돌 위에 야경의 신이 놓이면 한순간에 씻어낼 정막이라 생각했다. 지금까지 최문희 작가가 쓴 정약용의 여인들 5편을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